안녕하십니까. 한국 컴플라이언스 인증원의 이원기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ISO 37301과 ISO 37001에 관한 부분을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O 제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ISO라는 것은 조직의 프로세스의 정립을 통해서 경영체계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한 도구로서 제시되어 있는 국제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SO 표준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ISO에 관한 부분을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SO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적합성에 관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러한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는 효과적 실행에 관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합성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은 조직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 즉 부패를 예방하고 준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직 내의 프로세스의 설계와 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적합성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과적 실행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조직에 내재화되고 그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돕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화된 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ISO의 실행은 국제적으로 제시한 기준이라고 하는 각각의 개별 표준별로 정해진 적합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경영체계의 프로세스를 올바르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ISO 심사를 하거나 또는 조직 내에서 구축을 하다 보면 ISO 표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구사항 또는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과 권고사항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곧 우리가 어떻게 ISO 프로세스의 실행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O 원문의 영어를 보면 shall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동사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기업이 준수해야 될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ISO 인증심사를 받다 보면 심사원들이 이건 요구사항입니다 또는 교육 중에 요구사항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설명을 한다면 이러한 프로세스는 조직 내에서 반드시 그러한 기준을 만들고 실행해야 될 요소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고사항이라는 건 무엇이냐? 반드시 해야 되는 요구사항은 아니나 조직의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가급적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장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권고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문 ISO 문서에서는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ISO 표준 체계를 구축해서 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과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권고사항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관련된 ISO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필수 요소를 실행하지 않았을 때는 ISO 기준에서는 부적합이라고 의견을 내게 됩니다. 즉, 이러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효과적이었다거나 올바른 결과를 보장할 수 없을 때 이러한 부적합 의견을 심사원들이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권고사항은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좋은데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고사항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프로세스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가급적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조직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이것을 저희 ISO에서는 시정 조치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식별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의 경영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것을 요구사항이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프로세스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제시되는 것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한 것들도 수용적 태도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ISO 표준에서 정의한 요구사항과 권고사항은 법적 정의된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ISO 표준 체계는 조직이 얼마만큼 수용을 하고 그러한 것을 내재화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의도한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ISO 표준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것이 다소 우리 임직원들한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긴 하나 이러한 것이 조직 문화로 내재화되고 정착이 됐을 때 우리 조직은 건전한 경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ESG에 있어서도 관련된 요소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또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ISO 37301과 ISO 37001 표준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O 37301의 개요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조직의 장기적인 성공과 지속 가능의 전제 조건으로서 글로벌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ISO 37301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ISO 37301은 Compliance Management System, 그래서 CMS로 약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이 의도한 바는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고려해서 우리 조직의 청렴성과 컴플라이언스 문화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직과 이러한 컴플라이언스는 조직의 성공과 지속 가능을 위한 기초이며 기회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관련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세스로 요구되는 것으로 조직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결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관리는 그 유지에 있어서 독립성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며 조직의 재무, 법규적 리스크, 품질, 환경, 건강 및 안전관리 프로세스, 그리고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요구사항, 그리고 조직의 다양한 규정, SOP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조직 전체에 효과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입법적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산업별 규범, 조직의 표준, 그리고 모범적인 기업의 거버넌스, 모범적인 사례, 윤리 및 커뮤니티 그룹의 기대 표준을 비롯한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ISO 37001 안티 브라이버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ABMS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은 조직의 신뢰와 공정한 시장 경제 구현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준이다라고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규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제시된 최초의 국제 표준이며 유엔의 부패 방지 협약, OECD의 뇌물 방지 협약 등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이 반영되어 있는 글로벌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은 성실성, 투명성, 개방성과 준법 문화를 수립하는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CMS에서는 더 많은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조직은 이러한 것을 준수하기 위한 기능을 만들고 부패 방지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다양한 조직에 내재된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러한 리스크가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에 필요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은 부패 리스크에 따른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조직의 방침, 절차, 관리에 의한 실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